자, 2022년 11월 수능 기출문제 11번부터 일단 시작합니다. 자, 문제 일단 간단하게 읽고, 첫 번째 보이는 거는 이 각을 2등분했다는 거고,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길이가 AB 길이가 5고, 그지? 표시만 좀 해주자고. A에서 C까지의 길이가 3루트 5였대. 3루트 5. 그 다음에 AD의 길이가 7이었고 여기 각은 2등분했다 이렇게 돼 있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봐라 했는데, 우리가 보통 원의 반지름을 구할 때는 뭘 사용하냐면 사인 정리를 사용한다는 거 하나 잊지 말고, 또 하나 여기에 각을 2등분했을 때의 기본적인 생각, 각을 2등분하면 일단 현의 길이도 같고 호의 길이도 당연히 같다. 자, 요 정도 내용은 꼭 알아둬야 돼. 원주각의 크기가 같다면 현의 길이도 같고 호의 길이도 같을 것이다 라는 거. BC의 길이하고 CD의 길이가 일단 같을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 그림에 보이는 이 삼각형에서 뭐부터 한번 해볼 거냐면 BC를 구하기 위해서 코사인 법칙을 먼저 써보자고. 자, BC의 제곱은 어떻게 되는 거야? 5의 제곱 더하기 3루트 5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배의 5 곱하기 3루트 5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지, 그지? 역시나 마찬가지로 CD의 제곱은 7의 제곱 더하기 3루트 5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배의 7 곱하기 3루트 5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근데 이 둘은 BC하고 CD가 지금 현재 같은 상태니까 이 둘이 같다고 놓고 풀면 된다 이 말이잖아. 자, 정리 한번 해보면 5의 제곱 25 더하기 3루트를 제곱하면 45잖아, 그지? 마이너스 2배에다가 30루트 5 코사인 세타가 아래에 있는 거 49 더하기 45 마이너스 이게 얼마냐면 14에다가 42루트 5인가? 자, 요렇게 만들어지겠지, 그지? 그러면 양변에 일단은 45는 넘겨버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42루트 5가 넘어와서 12루트 5 코사인 세타가 남고, 그 다음에 25가 넘어가면 24만 남겠네. 그러면 이 식을 통해서 뭘 구할 수 있냐면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가 있는데, 12는 먼저 나눠버리고 2가 남으니까 루트 5분의 2였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 코사인 세타를. 자, 코사인 세타를 구했으니까 또 하나 더 미리미리 좀 구해놓자라고 생각을 하면은, 세타를 이용해서 코사인 세타가 루트 5분의 2니까 그러면 여기 높이는 1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인 세타가 루트 5분의 1이었다라는 것까지도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어차피 사인 정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사인 세타가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원의 반지름을 구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보이는 요 삼각형 보이지? 이 삼각형 사인 세타 분의 BC는 2R 이런 거잖아, 그지? 자, 여기서 그러면 BC가 뭐야? 이 위에 보이는 식에서 코사인 세타는 우리가 일단 구해놨으니까 이 코사인 세타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BC를 구할 수가 있고, 그러면 BC를 다시 여기다 대입하고 사인 세타까지 다 구해놨으니까 반지름 2R은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 이게 1번 문제야. 자, 조금 천천히 설명을 할 테니까 천천히 한번 알아듣고, 그 다음에 각을 2등분했을 때는 반드시 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내용. 또 하나 더, 만약에 여기다 참고로 하나 더 얘기하자면, 그림이 이렇게 나왔을 때 말이야, 대체로 어떤 경우도 우리가 보통 사용할 수 있냐면 이렇게 선을 긋잖아. 보조선을 하나 그렸을 때 호 BC에 대한 원주각이랑 여기 보이는 이 원주각이 당연히 같을 거지, 그지? 그 다음에 호 CD에 대한 원주각과 이쪽에 보이는 요각이 또 서로 같기 때문에 여기에 보이는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것도 반드시 미리미리 좀 알아두자는 내용이야.
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니까 문제가 뭐라고 돼 있냐면 x의 범위가 n-1에서 n까지 fx의 절대값은 어쩌고 저쩌고다. 열린 구간 0과 4 사이에서 gx는 뭐라 돼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x는 2에서 최소값 0을 갖는다, 이게 있어. 자, 요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나 해봐. x는 2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아, 극소값을 갖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지. 아, x는 2에서 극소값을 갖게 되는 거구나, 이 말이야. 자, 우선 fx의 절대값 먼저 정리를 좀 해보자고. 우리가 fx의 절대값은 절대값에 6괄호 x-n 플러스 1에다가 또 하나가 x-n에 이렇게 절대값이 되어 있는데, 얘를 간단하게 풀어주면 fx는 플러스 마이너스 6괄호 x-n 플러스 1과 x-n으로 만들어져 있어. 근데 이 그래프 2차 함수 그래프인데, 하나의 근은 n이고 또 다른 근은 n-1 이쪽이고 또 다른 근은 n인 이러한 상태일 수도 있고, 또는 뒤집어서 자, 이렇게 만들어 놨을 수도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fx를 n-부터 n까지를 그릴 건데, fx를 이 녀석으로 선택할 거냐 아니면 이 녀석으로 선택할 거냐를 판단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일단은 다시 한번 이 fx의 그래프를 조금 더 자세히 그려보면 이러한 상태들이 될 거란 말이야. 자, xy 평면에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건데, 여기를 이렇게 한 칸씩 한 칸씩 한번 일단 잘랐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아까 이렇게 했잖아. 얘가 이렇게 그릴 거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릴 거냐, 아니면 이렇게 그릴 거냐만 생각해 보면 된다고. 일단은 이렇게 0과 1 사이에서도 이거 아니면 이거, 1과 2 사이에서도 얘 아니면 얘잖아. 2와 3 사이, 3과 4 사이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전체 그림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그릴까 위쪽으로 그릴까를 생각해 보라는 문제야. 자, 그러면 또 하나 더, gx의 함수를 한번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인테그랄의 0부터 x까지의 ft dt에다가 마이너스 인테그랄의 x부터 4까지 ft dt라고 되어 있어. 자, 얘를 일단 한번 미분해 본다라고 생각을 해볼까? 그러면 앞에 보이는 거는 fx, 뒤에 보이는 건 더하기 fx니까 g'x가 2배의 fx가 만들어져 있어. 그 다음에 하나 더, g2는 인테그랄의 0부터 2까지 ft dt에다가 2부터 4까지의 ft dt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를 0이라고 했대. 그지? x는 2에서 최소값 0을 갖는다. g2는 0이다, 이 말이야. 그럼 다시 한번 위에서 썼던 g'2를 한번 해보면 이 f2가 될 건데, 이 g'2와 g2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나 해볼 수 있냐. x는 2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는 말을 처음에 내가 뭐라고 했냐면 x는 2에서 최소값이다, x는 2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극소라는 건 뭐야? 음에서 양으로 변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부호의 변화가 음에서 양으로 변할 것이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2배 한 것을 우리가 여기 보이는 것처럼 G'은 2fx인데 지금 내는 fx의 그래프의 개형만 그린 거지. 얘를 만약에 G'x라고 가정해 볼 때, 예를 들어서야, 가정하지 말까? 헷갈리면? 자, G'2가 일단 0이면서 G2가 0일 건데, 문제는 음에서 양으로 변해야 된다고.
왜냐면 극소니까. 2에서 극소를 가지려면 음에서 양으로 변하는 이러한 곡선 상태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 다음 또 하나, 여기서 0부터 2까지의 넓이와 정적분과 2부터 4까지의 정적분이 서로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2에서 잘라가지고 이쪽의 그림과 이쪽의 그림을 비교해 볼 때, 그러면 얘가 이렇게 그려져야, 그지? 2에서 잘랐을 때 이렇게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다시 2부터 4까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을 해야 0부터 2까지와 2부터 4까지가 동일하지 않냐, 같지 않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일단 그래프는 이러한 상태라는 것까지 우리가 미리 예측해 봤다 이거야. 그럼 다 된 거지. 여기까지 나왔으면 다 됐잖아 이제. 자, 문제는 뭐냐면 2분의 1부터 4까지의 정적분을 구하래. 그러면 여기가 2분의 1인데 어차피 얘하고 얘를 더하면 사라져. 그지? 사라질 거 아니야. 사라져. 그러면 0부터 1까지만 넓이를 찾아서, 그지? 0부터 1까지의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인테그랄의 0부터 1까지의 6x의 x-1의 dx 이 말인데, 우리 보통 이 정도는 공식 알고 있으니까 6분의 최고차항 계수에다가 2분의 차이 세제곱 해봤자 1이지. 그래서 이 넓이는 1이야. 그러면 요 절반의 넓이는 2분의 1일 거고, 그러면 당연히 요 아래쪽에 있는 넓이는 마이너스 1이 될 거니까 2분의 1과 마이너스 1을 합쳐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말하면 돼. 얘랑 얘를 더하면 0이 되어서 사라져 버린다. 자, 여기 있는 이 내용들도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해 두자고. 자, 그 다음 문제는 제곱근에 관련된 문제인데, m의 12승의 n제곱근 중, 그러면 m의 12승의 n제곱근이래. n제곱근 중에 정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이 이상의 자연수 n의 개수를 fm이라고 말해보자 이 말이야. 근데 m의 값은 2부터 9까지라고 돼 있어. 이걸 조금 더 정리해 보면 m에다가 n분의 12승이야. 그지? 자, 얘가 문제는 뭐라고 돼 있다고? 정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이 말이야. 정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n의 개수를 fm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면 m을 2부터 한번 관찰해 보자. 2부터 9까지인데 m이 2일 때는 2에 n분의 12승을 얘기하는 거지. 자, 이 값이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제 조건이 필요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 n분의 12가 어떤 수가 돼야 돼? 자연수가 돼야지. 그러면 n은 어떤 수가 돼야 돼? n은 12의 약수가 되어야만 된다 이거야. 12의 약수. 그러니까 n의 값이 1이나 2나 3이나 4 또는 6 또는 12, 얘네들이 n의 값들이고 이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n이 5개가 만들어져서 결과적으로 fm, m이 2인데 fm은 5개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일단 첫 번째 시작이. 그러면 m에다가 2부터 9까지 다 할 거냐? 물론 다 해봐도 뭐 어렵지 않잖아.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요 n분의 12가 되는 거, 아래에 있는 요 밑수가 2일 때는 지수가 위로 치고 올라갈 게 없으니까 n분의 12를 뭐 건드릴 게 없지. 무슨 말이냐면 m 값이 2거나 아니면 소수 3이거나 아니면 5 아니면 6 이런 숫자들 있잖아. 아니면 7, 그지? 여기까지 8, 9까지 해야 되는데, 자, 이 숫자들은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없는 식들이기 때문에 얘랑 동일한 값을 가질 것이라는 거지. 다시 말하면 F2랑 F3이랑 F5랑 F6이랑 F7은 전부 다 5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M값 5개를 일단 해결하고, 그 다음은
m이 그러면 4가 되면 어떻게 될까? m이 4가 되면 4의 n분의 12승인데 4는 2의 제곱이니까 지수에다가 2를 올려서 n분의 24승이 지수가 되지. 그러면 n은 어떤 수가 돼야 돼? 24의 약수가 돼야 되는 거지. 1, 2, 3, 4, 6, 8,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24.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지? 그런데 1 빼고 나머지의 개수. 이게 F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M을 만약에 9라고 했을 때, 9 먼저 할게. 9에 N분의 12승. 역시나 동일하게 9는 3의 제곱이니까 N분의 24가 돼서 위에 있는 식과 같아졌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M이 8이 된다면 8은 8의 N분의 12승인데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N분의 36이 될 거야. 지수가 N분의 36이 되었다. 그러면 N값은 당연히 뭐가 돼? 36의 약수가 돼야지.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4거나 6이거나 9 아니면 12 또 아니면 18 아니면 36. 자, 이렇게 n의 개수들을 찾아서 1을 제외한 나머지 개수만 세주면 각각의 얘가 F4, 얘가 F9, 얘가 F8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지. 이거는 제곱근의 기본적인 내용만 알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 자, 네 번째 문제, 이게 14번 문항인데 사실 14번 문제가 내가 볼 때는 쉽지 않았다 이거야. 학생들이 접근하기가 조금 쉽진 않았을 것 같다. 해석이 좀 어려웠을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보이는 거 gx를 먼저 한번 살펴봐. gx는 x와 fx로 나눠져 있는데 x는 플러스 마이너스 L의 바깥쪽이고 fx는 플러스 마이너스 L의 사이 구간에다가 그림을 그려보라고 되어 있어. 근데 자, hx를 한번 봤더니 hx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리미트 t가 0 플러스로 갈 때 g에 x 더하기 t에다가 곱하기 리미트 t가 얼마로 가냐면 2 플러스로 갈 때 g에 x 플러스 t라고 돼 있어. 얘를 먼저 일단 정리를 해보면 어떤 내용일 거냐면 t가 0 플러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g 입장에서는 x 플러스를 얘기하는 거야. x의 오른쪽. 그리고 t가 2 플러스라는 거는 x 플러스 2의 오른쪽을 얘기하는 거다 이거. x 플러스 2의 오른쪽. 얘는 x의 오른쪽. 이 말이지. 조금 더 확인해 보면 이런 거야. gx 그래프는 이 위에 나와 있는 애고 그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마이너스 2만큼 이동시킨 그래프에 두 그래프의 곱을 hx다 라고 일단은 읽어주는 것까지 성공했다면 문제 파악은 된 거지. 그지? 위에 보이는 이 그래프 gx의 오른쪽과 이 그래프를 x축의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시킨 그래프와의 두 함수의 곱을 hx라고 한다. 여기까지 됐으면 사실 절반은 푼 거지. 자, 문제를 한번 봐봐. 여기에다가 사실은 칸이 조금 좁아가지고 이게 자세히 좀 그리긴 해야 되는데 칸이 너무 작아서 조금만 작게 한번 그려볼게. 여기에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1을 잡어. 네, 이렇게 좀 길게 그려볼 건데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1이야. 이 자리는 당연히 0이었겠지. 그지? 자, 여기 보이는 이 그래프는 어떤 상태냐면 여기에 1을 잡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로 마이너스 1과 1의 바깥쪽은 x를 그린다고. x. 자, 이렇게 그지? x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야. x. 그 다음에 이 사이에다가는 fx를 그릴 건데 fx의 정체를 우리가 지금
모르는 상태니까 그냥 가운데에다가 이렇게만 나타내 볼게. 여기는 fx가 있는 구간이야. 어떻게 생겼는지 나도 모르지, 그치? 자, 이러한 그래프에다가 그러면 얘를 같이 한번 우리가 그려볼 건데, 위에 보이는 이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지?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시켜서 한번 그려보자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을 일단은 긋고, 그지? 이 그림을 전부 다 이쪽으로 당겨서 한번 그린다고 가정하면 마이너스 2만큼 그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당겼을 거고, 가운데 들어가는 x도 fx도 자 fx 플러스 2, 그지? fx 플러스 2, 그리고 위에 보이는 이 그래프도 이렇게, 자 이렇게 왼쪽으로 두 칸을 이동시켰다라고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얘는 원래 x였는데 이 식은 x 플러스 2가 될 거고, 얘도 x였는데 얘도 x 플러스 2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 자, 여기까지 일단은 완성을 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쪽의 내용은 조금 불편하니까 좀 지우고 좀 정리를 좀 해서, 칸이 좀 좁아가지고 요걸 조금만 정리를 하고 hx에다가 요렇게만 써놓게. gx 플러스 gx 플러스지 곱하기 g에 x 플러스 2 플러스, 자 요렇게만 일단 써놓고,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이 그래프를 보면서 이렇게 한번 나눠보자고.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구역과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사이랑 1과 마이너스 1 사이랑 1의 오른쪽이랑을 좀 구분을 하자면, 이쪽은 어떤 상태냐면 지금 현재 함수가 얘랑 얘를 곱할 거잖아, 그지? 곱할 거야. 그러면 x 플러스 2랑 x를 곱하면 돼.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쪽이야. 자, 여기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사이는 x랑 fx 플러스 2를 곱하는 거지. x랑 fx 플러스 2를 곱하는 거지. 자, 요 자리는 fx랑 x 플러스 2를 곱하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이 자리는 x랑 x 플러스 2를 곱했다라고 생각해 보면, 자, 내가 그냥 구분선을 요렇게 요렇게, 그지? 요렇게. 자, 함수를 4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이 함수들을 각각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지금 현재 hx의 그래프를 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표시한 거야. 이해되죠? 그죠? 자, 여기까지. 그랬으면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한번 차근차근히 보자. 자, 기억부터. H1은 뭘까? 자, H1은 여기서 H를 잘 봐. 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우극한이야. 우극한. 얘도 우극한이지. 그러니까 H1이라는 건 1의 오른쪽에서의 우극한을 나타내는 거. 우극한. 그러면 1의 오른쪽에서의 우극한이니까 여기 보이는 이 함수에다가 1을 대입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1의 오른쪽에 있는 함수. 이해됐지? 그래서 1 곱하기 3 하면 3이었다. 이렇게 나타내면 돼. 그래서 기억은 일단 맞았다 이 말이야. 자, 니은에서는 hx라는 이 그래프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일 것이냐 그랬는데, 방금 전에 기억을 우리가 기억의 풀이에서 1의 h1이라는 건 사실 3이었는데, 그러면 h1은 1의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극한값을 함수값을 한 거잖아. 그러면 니은은 x가 1-에서의 hx를 한번 판단해 보자고.
1의 왼쪽을 한번 봐봐. 1의 왼쪽. 얘를 쳐다보면 돼. 1의 왼쪽. 그러면 리미트에 x가 1 마이너스에 x 플러스 2의 fx를 얘기할 건데 여기다가 1을 집어넣었다고 치면 3f1 마이너스지, 그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fx는 어떤 임의의 함수이기 때문에 이 값이 정확하게 얘와 일치한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래서 니은은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알 수가 없어서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니은까지 일단 됐고 디귿에서 gx가 여기 보이는 이 gx 있지? g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감소한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감소하고 g-1은 마이너스 2였다. 자, 요 내용을 가지고 한번 디귿에서 설명하면 이 f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데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2였대. 그러면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2라는 건 이 자리에 있다는 거잖아. 근데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fx의 진행이 대략 이러한 모양으로 진행하고 있었다라고 일단 판단이 가능하지. 그지? 왜냐면 gx는 감소하는 그래프니까. 그러면 gx는 감소한다고 했는데 문제에서 말하는 hx는 최소값을 가질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얘를 한번 봐봐. 자, 얘부터 한번 보면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니까 이 값 전체는 양수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지. 얘가 음수인 이유가 뭐야? 방금 전에 얘가 이렇게 내려간다고 치면 얘는 이대로 이동했으니까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야. 음수. 그지?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니까 얘는 또 다시 양수가 됐어. 얘를 봐봐. 1보다 큰 쪽이니까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얘도 양수야. 그러면 이 세 개는 모두 양수의 값을 갖는 그래프들이야. x축 위에 있는 그래프들, 쉽게 말하면. 근데 얘가 뭐가 문제냐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얘는 올라가고 있어. 그러니까 얘는 양수야. 근데 fx는 음수에서 내려가고 있다고. 얘는 음수지. 그치? 그럼 어떤 상황이 되냐? 둘이 곱해서 얘는 마이너스 2부터 더 작아지고 얘는 1부터 더 커지니까 둘의 곱은 당연히 음수일 수밖에 없다 이거야. 당연히 음수일 수밖에 없어. 그지? 둘이 곱하면. 그러니까 hx라는 함수가 어떤 식으로 될 거냐? 이런 모양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 왜냐면 얘는 1보다 커지면서 증가하고 얘는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으면서 감소해. 그러면 얘는 절대값이 커지고 얘도 절대값은 커지는데 부호가 달라. 그러니까 곱하면 점점 감소하는 그래프가 돼. 이해됐지? 점점 더 내려간다고. 그래서 이 둘의 곱이 이와 같이 내려갈 수 있는데 그러면 그림 상태를 볼 때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 자리는 빵꾸를 뚫어놔야 돼. 왜? 1에서 함수값이 3이라고 했기 때문에 1에서는 이 자리에 일단 또 3이 하나 찍혀 있다고. 그러면 이 자리에 빵꾸가 뚫려 있어서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디귿이 틀렸다라는 거지. 조금 어렵습니다. 자, 4번 문제가 사실은 제일 어렵지, 그지? 4번 문항, 요 14번 문항이 오늘 하는 것 중에 가장 여기 킬러 문항은 배제하고 나머지 문제들 중에서는 가장 어려웠던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 자, 그 다음 문제로 일단 또 넘어가봐. 잘 정리해야 된다. 요 5번 문제에
20번 문항 치고는 너무 사실 쉬워. 20번 치고는. 자, 가 조건부터 일단 조건을 하나씩 한번 따져볼 건데 0과 2 사이에서 VT 속도가 뭐라고 돼 있냐면 2t 세제곱 마이너스 8t래. 2t 세제곱 마이너스 8t다. 이렇게 돼 있어. 나 조건에 보니까 2보다 큰 쪽에서의 가속도가 AT, 이 가속도가 6t 더하기 4였다 이 말이야. 그러면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한 거니까 속도를 구하려면 얘를 적분해 보면 되는 거지. 3t제곱 더하기 4t에다가 더하기 c 이렇게 만들어졌어. 근데 속도라는 건 기본적으로 연속함수거든. 그지? 속도는 기본적으로 연속함수야. 그러면 이 위에 보이는 속도와 이 아래 보이는 속도가 2에서 당연히 연속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다 2 집어넣어서 16-16이랑 2 집어넣어서 12 더하기 얼마야? 8 더하기 c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c는 마이너스 20이 됐다 라고 판단하면서 vt라는 함수를 하나는 2t 세제곱 마이너스 8t로 얘는 0과 2 사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또 하나는 3t제곱 더하기 4t 마이너스 20이라고 해서 t가 2보다 큰 쪽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고, 0과 3 사이에서 움직이는 거리. 자, 요거 하나만 여기서는 잘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자,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한다? 인테그랄에 v를 적분할 건데 절대값으로 적분한다. 이해됐지, 그지? 0부터 3까지야. 0부터 3까지 vt를 어떻게 하라고? 절대값으로 적분한다. 근데 2에서 구간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0부터 2까지의 vt dt에다가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의 vt dt로 다시 한번 또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 그래프의 음량 부호만 따져서 적분 계산만 해주면 되고, 당연히 2와 3 사이에서도 음량 부호만 따져서 적분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끝나는 거라고. 5번 문제는 뭐 생각보다 간단해. 20번 치고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였지. 자, 마지막으로 6번째 문제 21번 문항인데, 당연히 뭐 지수로 함수에서의 어떤 그래프의 상태를 우리가 미리 한번 보자라는 거야. 자, fx가 뭐라고 써 있냐면 3의 x 플러스 2승 에서 n을 뺀 것의 절대값이랑 로그 밑수가 2인 로그에 x 더하기 4 빼기 n 에서의 절대값이랑 x가 0보다 작은 쪽과 x가 0보다 큰 쪽으로 나누어서 일단 생각을 해보고, fx가 t와 만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gt는 최대 4개, 실근의 개수는 최대 4개가 될 수 있는 모든 자연수 n의 합을 한번 구해봐라. 이게 문제인데,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fx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fx 그래프라는 건 어떤 식으로 그릴 것이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어떤 kx라는 함수가 있어. kx라는 함수는 3의 x 플러스 2와 밑수를 2로 갖는 로그,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다가 y는 n과의 자 요렇게 둘을 먼저 그려본다는 거지. kx 그래프를 그려서 y는 n을 그려. 그 n에서 뒤집어 올려. 그게 이거야. 다시 한번 무슨 말이냐면,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면, 여기 보이는 이 지수함수 그래프가 x가 0일 때는 9에서 이렇게 끝나야 돼, 그지? 그리고 x가 음수 쪽만 그릴 거니까 저 지수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 다음에 x가 0일 때는 2에서 출발을 해, 얘가. 근데 2에다가 색깔을 칠해 놓고, 로그 함수 그래프니까 당연히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자, 이런 상태인데 지수함수는 당연히 점근선이 존재하겠지, 그지? 자, n을 어디에다가 내가 한번 그려볼 거냐면 n을 3에다가 한번 그려놨다라고. 자, 색깔을 좀 바꿔서 n을 3에다가 그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n을 자 3에다가 잡았어. 그러면 그 다음에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뒤집어 올려. n과 얘네들의 교점에서 절대값 얘를 이렇게 뒤집어 올린다고. 그럼 여긴 3이었으니까 여기 4까지 갔겠지?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뒤집어서 올렸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자리가 3이니까 원래 얘는 x축이 점근선이 있기 때문에 6을 점근선으로 하는 이러한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줘야지. 이렇게 삐뚤어지는 거야. 6을 점근선으로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자, 그래프 상태가 6에다 또 선을 그어놓으니까 또 알아보기가 점선 이렇게. 자, 6이 점근선이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fx가 t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최대 4개라고 했기 때문에 t를 이렇게 그리면은 4번 만날 수 있는 거지. 하나, 둘, 셋, 4번. 그지? 4번 만날 수 있는 상태가 되잖아.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할 때 gt의 최대 4개다. gt는 최대 4개가 되도록 하는 그 말이니까 4번 만날 수 있도록 하는 n이 3일 수도 있다 이 말이야. n이 3이면 가능하다. 그치? 그러니까 n은 3이 되는 거야. 그러면 쭉 올리다 보면 n이 쭉쭉쭉쭉 올라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갈 수 있냐? n을 내가 만약에 9에다가 그렸다고 생각해봐. n을 만약에 9에다가 잡으면 그림의 상태가 어떻게 돼? 이제 여기서 뒤집어 올려. 얘는 이렇게 올라갈 거고 얘는 밑에 있는 걸 위로 올려봤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겠지, 그지? 여기는 이렇게 나갈 거고 그러면 t를 이렇게 그렸을 때 최대 많이 만나봐야 3번밖에 안 만나. n을 9에다가 잡으면 최대 3번밖에 안 만난다고. 그러니까 n은 9가 될 수가 없는 거지. 결국 n이 가능한 경우는 3부터 8까지만 가능한 거 아니냐. 자연수 n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의 합을 결정해서 답을 써주면 돼. 자, 전체적인 내용이 이와 같이 돼 있어. 수능 문제 답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수능 문제 답다.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는 거. 그리고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 얘가 정말 수능답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 자세히 여러 번 관찰해 주기를 바라고